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오늘은 파주 운정신도시에 분양하는 대방건설사의 브랜드죠. 디에트르 A35블럭, 여기가 더 클래스고요. A37블럭 라포레 입주자 모집 공고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분양가 대비해서 시세 차익이 얼마나 예상되는지 한번 보고요. 그리고 자금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랑 평면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운정은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수도권 거주하시는 분들도 청약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첨제 물량이 있기 때문에 가점이 낮으신 분들도 청약 당첨에 되실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가점 낮으신 분들도 이 영상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35블럭, 37블럭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 공고는 같은 날 3월 26일에 나왔고요. 특별 공급 접수는 4월 6일로 동일하고 1순위 접수도 4월 7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당첨자 발표가 A35블럭이 하루 앞서죠. 4월 14일에 당첨자 발표가 있고 A37블럭은 4월 15일에 발표가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기 때문에 두 군데 모두 다 청약이 가능한데요. 4월 14일은 오산의 라테라스랑 당첨자 발표가 겹치죠. 파주 운정 35블럭을 넣던지 라테라스를 넣던지 둘 중에 한 곳만 넣으셔야 합니다. 자, 입주 예정은 23년 8월이고요. 라포레 같은 경우는 23년 5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공급 내용을 보면 지하 2층부터 지상 10층에서 15층 그리고 9개 동으로 구성되며 총 512세대로 라포레보다 세대수가 많습니다. 라포레는 지하 1층, 지상 7층에서 15층으로 구성되고 6개 동 총 297세대 정도 됩니다. 파주 운정신도시는 비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구고요.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가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민영주택이지만 여기 분양가가 책정됐을 당시에 주변 시세의 100%가 넘었기 때문에 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주 시점에 전세 바로 주실 수 있고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 10년에 걸립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을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이후에는 전매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규제 지역에서는 1순위 자격을 갖추셔야 하고요.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에서는 파주 1년 이상 30%, 그리고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20%,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이렇게 나눠서 배정을 합니다. 예비 입주자는 3배수로 모집을 하고요. 8호 이하는 가점 75%, 추첨 25%, 8호 초과 물량은 가점 30%, 추첨 70%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중도금 대출이 최대 50%까지 나오고요. 보통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계약금이 10%지만 여기는 특이하게 계약금 20%를 받습니다. 자금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이 계약금 얼마인지 잘 확인해 보셔야겠죠. 그리고 중도금 60% 중에서 10%는 잔압을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잔금 20%를 치르시면 됩니다. 중도금 이자는 후불제로 내시면 됩니다. 더 클래스랑 라포레의 평면도를 보면 동일합니다. 84AC 110 ABD로 동일한데 분양가에서 조금 차이가 있네요. 이게 평면도는 비슷한데 공급 면적이 조금 다르게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84 타입 같은 경우는 84A가 5억 정도 되고요. 84C 타입은 4억 5천만 원 정도 되네요. 발코니 확장비는 그렇게 비싸게 나오지 않았네요. 그리고 110 타입은 거의 6억에 육박하고요. 110D 같은 경우만 5억 초반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업지 같은 경우는 판상형하고 타워형이랑 분양가 차이가 확실히 나네요. 그래서 평균적인 평당가를 보면 1,300만원 중반대로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점이 낮으신 분들도 당첨될 수 있는 물량이 이렇게 있죠. 여기도 이만큼 있고요. 자금 계획을 세워보면 84 타입 분양가를 5억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계약금 20%인 1억이 필요하시고요. 중도금 대출 50%를 실행하면 2억 5천만 원까지 나오고 나머지 중도금 10%에 대한 건 잔압을 하시던지 연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주 시점에 잔금 20%인 1억을 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입주 시까지 필요한 자금은 연체가 된다고 했을 땐 1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연체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1억 5천만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입주 시의 시세를 7억 5천만 원 정도로 예상했을 때 잔금 대출은 LTV 50%인 최대 3억 7,500만 원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입주할 때 순수하게 내가 필요한 금액은 1억 2,5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되고요.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줄 때 전세 시세가 3억 5천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된다면 내가 필요한 금액은 1억 5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다음으로 110 타입 자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분양가는 한 6억 정도로 잡아보고요. 계약금 20%인 1억 2천만 원이 계약할 때 필요하고 중도금 대출 50%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차별로 총 3억 정도의 대출이 실행이 되고요. 나머지 중도금 10%인 6천만 원에 대해서는 잔압을 하시던지 연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잔금 20% 1억 2천만 원 내시면 되고요. 입주 시까지 필요한 자금은 연체가 된다고 했을 때는 1억 2천만 원, 연체가 안 되면 1억 8천이 필요하고요. 입주 시에 8억 5천만 원으로 시세를 예상했을 때 잔금 대출은 LTV 50%인 최대 4억 2,500까지 나옵니다. 자, 분양가에서 4억 2,500만 원을 빼면 1억 7,500만 원만 있으면 이 집에 입주해서 살 수가 있죠. 전세 줄 때 필요 자금은 전세 시세를 4억으로 예상했을 때 2억 정도만 있으면 전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입주 시 금액이나 이 전세 시세 같은 경우는 그냥 대략적으로 잡아봤습니다. 지금 가격이 거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보다 낮게 잡으시고 자금 계획을 보수적으로 세워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파주 운정신도시의 위치를 보면 고양시보다 좀 더 왼편에 있습니다. 가장 큰 호재로 볼 수 있는 게 여기 GTX-A 운정역이죠. 디에트르의 사업지는 A35 블럭이 여기, 37 블럭이 여기에 위치합니다. GTX-A랑 거리는 다소 있지만 최근에 운정신도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이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해 보이긴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입지 분석은 제가 오른쪽 위에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여기서 한번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디에트르의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옆에 힐스테이트랑 두산 2부 가격을 비교해 봤습니다. 힐스테이트 운정의 경우는 실거래가가 작년 12월에 8억 5천만 원에 거래된 게 있고요. 그 옆에 두산 2부는 최근 3월 1일에 5억 3천만 원에 거래된 게 있습니다. 근데 두산 2부 같은 경우는 2010년에 입주한 곳으로 12년차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디에트르보다 GTX역이랑도 조금 더 멀고요. 두산 위브 아파트를 하한선으로 잡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상급지인 힐스테이트 운정을 상한선으로 잡아볼 수 있겠고요. 단순하게 여기 둘의 중간값으로 하면 현재 가치는 7억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파주 운정 집값이 거품이 껴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현재 가치를 좀 낮게 측정을 하셔도 되고 정 불안하시면 그냥 청약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 전세나 월세 사시면서 다른 쪽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수요와 공급 그래프를 보면 2021년, 22년까지는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가 23년, 24년에는 공급이 부족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3년에 입주하기 때문에 이때 전세 맞추기는 상대적으로 어렵진 않겠죠. 입주 시점에 전세를 주실 계획이라면 이 공급 물량이 어디에 공급되는지 정확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다음으로 단지 배치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블럭하고 37블럭은 길 하나를 두고 가까이에 붙어 있습니다. 이쪽이 남쪽이니까 대부분이 남향, 남동향, 남서향으로 구성된 걸 알 수가 있죠. 더 클래스가 512세대, 라포레가 297세대로 구성이 됩니다. 근린공원하고 맞닿아 있는 라포레 같은 경우는 층만 높으면 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평면도를 보면 84A 타입, 더 클래스에서 180세대 모집을 하고요. 라포레에서는 99세대 모집을 합니다. 평면은 3베이 판상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통풍 되는 구조고 디귿자 주방에 서재로 쓸 수 있는 알파룸도 있고요. 평면도가 나쁘지 않게 잘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84C 타입, 더 클래스에서 180세대, 라포레에서 108세대를 모집을 하고요. 전형적인 3베이 타워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가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좀 저렴했었죠. 여기는 주방을 통해서 마통풍을 해야 되고요. 보통 2베이 타워형 같은 경우는 침실이 위쪽에 2개 붙어 있는데 여기는 아래쪽으로 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 3개 그리고 복도에 팬트리가 구성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타워형답게 드레스룸이 상당히 작게 나왔고요. 다음으로 110A 타입을 보면 더클래스에서 46세대, 라포레에서 22세대를 분양합니다. 평면도를 보면 3베이 판상형이지만 방이 무려 5개가 있습니다. 알파룸까지 방이 5개고요. 마통풍되는 디귿자 주방, 복도에 팬트리 위치하고요. 110 타입 치고는 드레스룸이 작게 나왔지만 그래도 알파룸이 크게 빠져있기 때문에 방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평면도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거실도 광폭으로 잘 뺀 것 같죠? 다음으로 110B 타입, 더클래스에서 30세대 가져가고 라포르에서 22세대를 가져갑니다. 자, 여기는 A 타입하고 다르게 방이 하나 빠지고요. 팬트리가 크게 들어옵니다. 물론 복도에도 하나가 더 있고요. A 타입하고는 이런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향을 보면 남서향, 남동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는 남향, 남동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110D 타입, 더클래스에서는 76세대 모집하고 라포르에서는 46세대를 모집합니다. 3베이 타워형으로 나와 있고요. 방의 개수는 총 4개로 되어 있네요. 복도에 팬트리가 있고 마통풍은 주방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여기도 판상형에 비해서는 분양가가 저렴했었죠. 그리고 향을 보면 남향, 남동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이제 근린공원 뷰가 시원하게 잘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파주 운정 디에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점이 낮고 수도권 거주하시는 분들은 여기 한번 잘 알아보시고 청약을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